자,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자, 원숭이 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숭이 신이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원숭이, 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계절적인 면에서 원숭이 신은 가을이 맞고, 그리고 원숭이도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신월, 그러니까 신월에 일어나는 기상이 뭔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거를 뭐냐면 나타나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숭이 신월인 8월의 기상을 보게 되면 일단 장마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에, 장마 구름이 저 언덕 너머로 흘러가고 있고 비는 좀 많이 내린 상태죠. 이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산천 초목에 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좀 내상을 좀 입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사실 가불이라고 하는 목기운은 거기에 보통 이제 절퇴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퇴지에 놓이면서 그 다 소멸이나 망가지고 다치고 힘들고 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8월이에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반대인 성향이 금기운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건 금, 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딱딱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매의 순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실 이런 것도 있고 그 땅 속에서 이제 이렇게 연그러지는 거는 사실 열매라고 하지 않고 구황작물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하에서 연글고 있는 열매, 지상에서 연글고 있는 열매. 그래서 열매와 구황작물이라고 보통 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경, 그리고 지하에 있는 건 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깨달은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월이 되면 이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열매 맺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상의 열매 맺음도 어느 정도 좀 연그러 있는 상태. 12혼성으로 봤을 때 로광지죠. 가불은 절퇴지에 들어있지만 이때는 로광지에 들어서 록지나 그리고 신금도 마찬가지로 로광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탄탄하게 그 열매가 단단하게 연그러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기운은 이때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또 8월로 돌아가서 기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월의 기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8월 달에는 또 우리가 어떨지 보게 되면 서서히 구름이 흘러가서 저쪽으로 이제 장마 기간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저쪽으로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는 이제 안전된 상태로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구름이 그 계속 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두컴컴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기가 좀 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물러나고 천천히 밝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이라고 하는 화기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2운성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신월이 보통 병지고 욕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은 욕지, 병은 병지가 되겠죠. 뭐냐면 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태양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태양에 의해서 대표지는 지상의 열기라고 하는 게 병이고 정은 그럼 뭘까요? 정은 촛불이니 모닥불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기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 여기에 굉장히 뜨거운 열에 의해서 지상으로 대표지는 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바로 정의 병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가 계속 오고 태양에 의해서 계속 가려져 있어서 태양을 구름이 가려져 있는 저기 7월 달을 지나서 8월이 되면 다시 이제 그게 거치고 태양에 의해서 지상이 이게 데펴지는 따뜻하게 다시 그 열이 이제 다다르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고 이거보다도 더 먼저 지하에서는 이미 계속 올라오는 열기가 어떻게 계속 더 이제 뭐냐면 비가 오면서 그 빗물을 타고 오히려 그 열기가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빗물이라는 것이 무조건 불을 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하에서 오히려 수기운에 의해서 그 따뜻함이 오히려 그 물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있어서 정의 기운은 점점 8월이 되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욕지라고 하더라도 병 천간의 병이 병지고 정이 욕지지만 이 뭐냐면 큰 병 그러니까 뭐야 갑경무 경임이라든지 지지에 있는 작은 음간이라고 보통 해서 을전기 신계는 거꾸로 흐름이 되는 12운 성상으로 거꾸로 흐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기운은 그 하나의 변곡점이 있어서 계속 약해지다가 강해지고 있는 하나의 골짜기 같은 변곡점이 있다면 정은 그거하고 반대로 서서히 거꾸로 올라가는 거 욕지에서 생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 전부터 열기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뭐가 있죠? 갑병 뭐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경하고 임하고 개 신이 있겠죠. 좋아요. 임하고 개. 임계는 우리가 보면은 뭐 임 같은 경우에는 바다나 호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개는 뭐 작은 물, 작은 호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으면 뭐냐면 물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의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임수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지상으로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들려 올라지는 물의 순환이라는 게 개운동이라고 보고 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올라가다가 구름층에서 딱 멈춰서 거기가 이제 대기층이겠죠. 거기서 머물다가 그게 이제 쏟아져 내리고 그 쏟아져 내리는 그 시기가 바로 임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월 달에 가장 강하고 8월 달까지 그 강함이 유지되다가 그게 뭐냐면 8월부터 좀 약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 이제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증기라든지 수분의 혹은 나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러니까 낙엽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이파리 이런 나무 여러 군데에서 바다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증기가 들려 올라가잖아요. 들러 올라가는 개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임운동의 이제 생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생지고 그 생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신자진 삼합 수국에 의해서 생지가 된다고 하지만 그 기운이 계속 극성을 부리다가 병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점점 임의 기운은 좀 약해진다는 건 장마가 있으면서 물이 좀 어느 정도 좀 쭉 내리다가 거기서부터는 8월부터는 천천히 그게 이제 뭐냐면 비가 적게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운동 같은 경우는 사지에 들어서 생사지라고 하잖아요. 사지에 들어가지고 그 기운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지는 뭐냐면 사병 이렇게 거꾸로 병사묘로 흘러가는데 그거는 이제 기운적인 자체가 약간 올라가는 기운이라면 음가는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흐름이 이제 하강에 있는 게이기 때문에 사지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개운동이라는 것도 그때부터는 서서히 약해진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수분이 좀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들려 올라가는 운동이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운동은 그 시기에 왜 원숭이 실자를 썼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 이걸 만드는 그 곳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중국 어디쯤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 시기 보통 8월이 되면 원숭이들이 나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열매들 때문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원숭이 뭐 자축인묘 진사오림이라는 거 중에 그 동물 자체에 그거를 써놓은 건 그 시기에 눈에 많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상징성 같은 걸 그 원숭이 8월 달은 신이라고 이렇게 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숭이 신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그 원리에 대해서 다른 것도 같이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